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전체 유권자는 4,439만 1,871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79.38%가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중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1,728만 7,513명으로 득표율은 49.42%였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1,439만 5,639명으로 득표율은 41.15%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291만 7,523명으로 득표율은 8.34%였습니다. 반면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34만 4,150명으로 득표율은 0.98%였으며 송진호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3만 5,791명으로 득표율은 0.1%였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는 이번 대선에 참가했던 전체 유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 1. 한국의 정치 세력 간 판도는 어떻게 조성돼 있나? 참고로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5년 6월 현재 국내의 각 정치 세력의 분포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39.23%, 국민의힘 32.66%, 개혁신당 6.22%, 민주노동당 0.78%, 무소속 및 기타 정당 0.08%, 무당층 20.62%. 위에 표시한 수치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과 각 대선 후보의 득표율을 곱해서 산출했으며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질문 2.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나? 위의 통계 수치는 이번 대통령 선거 유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언론 매체와 정치평론가들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9.42%의 압도적인 차이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49.42%는 이번 대선 때 투표를 한 유권자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49.42%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20.62%가 빠져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지 않은 20.62%까지 포함시킨 전체 유권자 중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은 39.23%입니다. 이것은 다른 대선 후보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289만 1,874표를 더 많이 얻고 8.27%라는 득표율 차이로 당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 중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은 39.23%입니다. 이것은 전체 유권자의 40%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또한 전체 유권자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비율이 60.77%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의 당락과는 관계없이 선거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전체 유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 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 39.23%는 이런 50% 득표율에서 10.77%포인트가 모자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실질적인 정치적 지지 기반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탄탄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3. 이번 대선은 어느 당 후보에게 유리했나?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떤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리했다고 해서 조금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2025년 4월 4일의 탄핵심판 선고 및 대통령직 파면에서 비롯된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통속, 특히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12월 3일의 비상계엄에 대해 처벌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라 는 여론이 50에서 70%를 넘나드는 결과가 꾸준하게 나온 것은 국민의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이런 선거의 추세와 여론의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후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질문 4.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은 이번 대선의 득표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아무리 후보의 능력이 탁월해도, 정당의 선거 전략이 아무리 훌륭해도 선거 유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든 실제 선거에서 당선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12월 비상계엄과 내란 종식을 끊임없이 요구한 여론은 이번 대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영향은 지난 2022년에 실시됐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투표자 중 47.83%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투표자 중 49.42%였습니다. 이것은 제20대 대선 득표율과 비교해서 투표자 중 득표율은 1.59%포인트, 전체 유권자 중 득표율은 2.35%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파면, 내란 종식과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 등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